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권순월TV를 통해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던 호남우파 지식인 이양성 군산대 교수가 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면서 당장 선관위를 수사하라고 정면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교수의 이번 메시지 발신은 충격적인 수준의 선관위 부정부패 및 각종 선거 부정 의혹 등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그가 내놓은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비판입니다. 이양성 교수는 다른 공공기관은 한 건만 나와도 나라가 뒤집혀질 판에 선관위는 무슨 빽이 있길래 간부들이 너도 나도 제 자녀들 음서 채용 품앗이를 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고 노태학은 여전히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나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2020년 총선은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크게 일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후진국이고 미개에서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하나 미국도 한국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라면서 왜 온갖 소문이 다 돌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단정짓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한 짓을 해온 사람들에게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관리 업무를 맡겨왔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하다라며 선관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양성 교수는 15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노태학 선관위 수사는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노태학은 노태학이다. 여기서 이양성 교수는 뒷부분에 노태학은 노의 영어로 노를 하고 그리고 퇴학은 학교를 퇴학한다 할 때 퇴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퇴학을 못 시켜서 노퇴학인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공교육 망가져서 참으로 문제인데 그건 그렇고 갑자기 궁금해진다. 선관위 간부 음서 채용이 문제가 된 게 언제냐? 작년 아니었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노태학은 물러나지 않고 아직까지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냐? 조사는 한 거냐? 생각해보라. 선관위는 중립적이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노태학은 매우 편향되다. 그런 인사가 여태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 아래 총선을 치렀고 뭔가 수상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음모론은 믿지 않는 편인데 왜 온갖 소문이 다 돌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단정짓냐?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냐? 2020년 총선 결과를 놓고 미국의 저명 통계학자도 그 투표 결과가 약간 이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편향적인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또 개표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가 국정원이 조사에 들어가더니 누군가가 의도하면 선관위를 해킹도 할 수 있었고 원격으로 개표 조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던 것으로 밝혀졌었다. 그러자 이번엔 해킹과 원격 개표 조작이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고 처음은 해킹과 원격 개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해킹과 원격 개표 조작은 가능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고 이런 게 말이 되냐? 대외비 영화를 보고 스쳐가는 생각이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부정선거를 하겠냐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라. 모두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 그 틈을 노려서 허를 찔러 뭔가를 조작한다면 2020년 총선은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크게 일었다. 미국은 한국보다 후진국이고 미개에서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하냐? 미국도 한국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대외비 물론 영화는 영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부정선거를 떠나서 선관위가 유례없이 또라이 짓을 저질렀는데 수사를 건성건성으로 하느냐고. 선관위 간부 음서 채용이 지금 한두 건이냐? 다른 공공기관은 한 건만 나와도 나라가 뒤집혀질 판에 선관위는 무슨 빽이 있길래 간부들이 너도 나도 제 자녀들 음서 채용 품앗이를 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고 노태학은 여전히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관위
음서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선거부정 의혹 관련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이번에 밝혀진 저 선관위의 엄청난 구조적 부패, 정말로 저거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마 다른 공무원 조직, 다른 공공기관이었으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도 한참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다른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도 없었던 그야말로 아주 썩어 빠진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부터 입을 다물고 있고,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나 혹은 조국이나 다 입 다물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비록 소수 여당이지만 집권 여당에서도 충분히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도 마찬가지죠. 훨씬 저보다 약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들이 사안의 성격에 비하면 약간 건드리고는 그리고 넘어가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저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그 죄질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조용한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선관위와 엄청나게 유착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선관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호해왔던 자신들의 지난날을 생각해서 도저히 선관위를 지금 대놓고 비판하려니까 뭔가 명구스러워서 그런지, 언론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여야 정당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선관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총장이란 자가 얼마 전에 대통령 부인 백 문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런데, 선관위 문제는 그보다는 훨씬 10배 100배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양성 교수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한 짓을 해온 사람들에게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관리 업무를 맡겨왔다는 게 당신들은 이상하지 않냐? 참 대한민국 이상하고 이상하다라면서 선관위 당장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글에 앞서 영화 대회비 봐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역시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영화 대회비라고 하더라. 조진웅과 이상민 주연이던데 보다 보니 기막히더라. 영화 아수라는 워낙 유명하니 다 잘 알 테고, 영화 대회비에선 특이하게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지 나오더라. 물론 과장도 있겠지. 그런데 영화 소재가 신선해서, 지금까지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러 선거 결과가 바뀌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냐? 아무튼 심심하면 한번 봐라. 근데 영화 구성이 약간 엉성하긴 한데 내용이 약간 특이해서 쓴다. 영화 아수라가 나왔을 때도 정우성 연기가 너무 오버스러워서 인기 더럽게 없었지. 영화 대회비도 묘하게 아수라 필이 난다. 흥행은 못했을 텐데 어딘가 모르게 영화 아수라와 닮은 것 같다는, 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슨 시그널 아니냐. 심심할 때 한 보도록. 그런데 영화 새음절 제목은 흥행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먼저 이 짧은 글을 올린 다음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꽤 장문의 글을 올려서 선관위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냐 못 하고 있는 거냐 라면서 강도 높게 선관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군대 없애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라 되자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임태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양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권 좋은 말이다. 그리고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다. 그래서 경찰, 검찰 기관도 군대에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솔직히 군대는 총 들고 싸우다 실탄이 바닥나면 대검 달아서 적군과 육박전 벌이며 싸우는 조직이다. 아니냐. 그렇게 인권을 외칠 거면 우리 대한민국 이번 기회에 화끈하게 세계가 다 알아주는 착한 나라 되자. 세계 인권지국 되기 위해 군대 없애자.
그뿐이냐, 출입국 관리소 다 없애고 저개발 국가 이민자들 전원 받아들이고 한국 국적 부여하자. 그들이 한국까지 멀어서 오기 어렵다고 하면 국민들 세금 걷어 마련한 정부 재정 모두 보내주자. 다른 나라 어린이들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 한국인들은 배가 터지도록 처먹고 비싼 술에 온갖 향응에 그 호사를 다 누리고 사냐. 반인권적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착한 나라라는 거 세상에 과시 한번 해보자. 강철환 TV 특집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편을 보기 바란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연자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냄비 안의 개구리들이다. 해병대는 특수부대다. 귀신 잡는 해병대에 귀신이 붙은 격이다. 갑자기 영화 곡성이 생각난다. 그놈 사람 아니여 귀신이여. 그 귀신은 임태훈이다. 그동안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최상병 특검을 두고 등장하는 인물 임태훈. 강철환 TV를 보고 알았다. 이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를 박살내는 사람이다. 그는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인권을 외치면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당나라 부대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군대에도 인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맞다. 임태훈에게 묻는다. 적군에겐 인권이 있냐 없냐. 인권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북한군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운동도 전개하기 바란다. 군대는 착한 척하고 위선적인 모습이나 연출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물론 인권도 중요하다. 그렇게 인권을 외칠 거면 온 세상 나라들 모두가 동시에 무장해제를 선언하고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다. 왠지 아나? 게임 이론이다. 옆 나라가 무장해제 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나라는 무장을 하면 유리해진다. 옆 나라가 무장을 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더 무장을 하고 있어야 유리해진다. 따라서 각 나라는 무장을 하고 있는 게 지배 전략이 되는 것이다. 임태훈은 그 사실을 아는가? 임태훈은 보통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조작된 녹취록을 이용해 공군법무실장 전익수 장군을 모함한 사람이기도 하다.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판결도 났다. 그 판결이 맞다면 임태훈은 사기꾼이 된다. 어떻게 그런 자가 이번엔 해병대 대령에게 붙어 마치 대한민국 특수부대 해병대가 크나큰 진실을 감추고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중이다. 진짜 음모론자는 임태훈이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조장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가짜가 사실로 둔갑하는 중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조가 들고 세상의 특수부대까지 위선자들이 들어가 인권을 가장해 군 기강을 박살내고 있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엔 지금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경찰이 군대를 수사하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는 그걸로 끝이다. 군대는 그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다. 임태훈이 북치고 친북 좌파가 장구치며 그렇게 인권을 외치고 특검을 밀어붙일 거면 우리나라 좀 더 화끈하게 착한 나라 될 걸 제안한다. 군대 없애자. 온 세상이 그런 대한민국을 동방선행지국이라 칭찬할 것이다. 조선인들은 중국인들이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다는 걸 크나큰 영광으로 삼고 있다. 우리 진짜 화끈하게 착한 나라 되자. 군대 없애자.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사라지면 가장 유리해지는 쪽은 북한과 중국이겠지. 이양성 교수는 그러면서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는 누가 지키냐? 북한 중국 군대가 해치는 인권에 대해선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최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임태훈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는지 선관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군대 문제도 그렇고 한국이 지금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